네, 안녕하세요. 업스테이지 이월석이라고 합니다. 네, 앞에 두 회사에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내용이 좀 겹치네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좀 빨리 지나가고, 네, 저희 회사의 뷰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LLM 나왔을 때 챗GPT 써보시고 이제 놀라셨을 텐데, 이제 뭐 연구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놀라운 점이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 이제 텍스트 기반의 AI가 태스크별로 다 별도의 모델을 만들었어야 됐거든요. 요약을 하든 번역을 하든 다 다른 모델이었는데 이제 LLM을 챗GPT를 기반으로 한 LLM은 이제 한 모델로 여러 태스크가 다 처리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한 뭐 연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이제 사업화할 때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태스킹 측면에서 이제 놀란 게 있고, 이제 두 번째 측면에서는 얘를 쓰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에 익숙해지신 그 사용자분들이 이제 단방향 명령어만 인식하던 아이였는데 챗GPT를 써보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되죠. 그래서 이게 대화가 되니까 이제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이제 많이들 써보셨죠. 그래서 그 챗GPT 나오고 나서 저희 개발자 커뮤니티에 돌았던 굉장히 유명한 짤이 있는데 이거 영어라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2 더하기 5가 뭐야? 했더니 7이라고 잘 답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8이라고 하던데? 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챗GPT가 2 더하기 5는 7이 맞아요. 아내분이 실수한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유저가 뭐라고 입력했냐면 우리 아내의 말은 항상 5라 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아내가 맞다면 맞는 거죠. 2 더하기 5는 8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인공지능 스피커 생각해 보시면 너무 다르잖아요. 대화의 느낌이 정말 사람하고 대화하는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더 이제 깊게 살펴보면 그 이해를 위해서 앞에서도 나왔던 그 기술 스택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LLM을 떠나서 AI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크게 네 가지 기술 스택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일 밑에는 그 AI가 연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연산을 하기 위한 하드웨어 레이어가 있죠. 뭐 GPU, CUDA, 뭐 TPU, 그리고 저희 국내에서는 퓨리오사 등의 이제 추론에 해당되는 NPU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죠. 그런 하드웨어 레이어 스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워낙 GPU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GPU들을 잘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도 있고 뭐 GCP, AWS 등등등이 있겠죠. 이런 플랫폼 레이어의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 위에 이제 AI 모델들이 올라가서 동작을 막 할 거예요. 그런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AI로 되지 않죠. 여러 가지 뭐 프론트도 붙여야 되고 뭐 등등등의 다른 모듈들이 붙여지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구성을 하고 이게 다 합쳐져서 결국 AI 기반의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챗봇을 들 수 있겠죠. 이제 LLM 이전의 챗봇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이 챗봇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실제로 구현을 할 때 한 5가지 자연어 처리 AI 엔진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면 각각 잘 만들어야 되고 각각 원활하게 동작하게끔 연결도 해줘야 되고 기타 어플리케이션 모듈들도 붙여서 이런 챗봇이 구현됐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AI 모델이 많아질수록 엔드-투-엔드 서비스 품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3개를 연동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고객은 뒤에 3개든 5개든 관심 없죠. 서비스 품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품질이 90%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은 각 모듈의 성능은 거의 99%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90%짜리 3개 엮으면 거의 곱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999 곱하니까 벌써 70%대로 떨어지죠. 그러면 엔드-투-엔드가 90% 넘으려면 진짜 99%막 이렇게 찍어야 돼요. 각 모듈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제 AI에서 99%를 찍는 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의 챗봇들이 사용처를 많이 제한을 했죠. 시나리오도 한정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간 FAQ 대응만 되는 이제 고객 입장에서 그 정도의 태스크만 잘 수행을 하는 그런 챗봇이 돼버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LLM이 나오면서 많이 바뀌었죠. 이제 챗봇 구현한다고 하면은 뭐 그냥 챗GPT 하나로 돼버렸죠. 그러면 필요 없죠. 뭐 모델도 필요 없고 5개 필요 없죠. 어플리케이션 뭐 그냥 화면만 하나 있으면 되니까 뭐 굳이 구현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LLM 하나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LLM 레이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LLM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LLM이 굉장히 뭔가 중심에 서는 듯한 분위기가 현재 많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 이 LLM이 레이어로서 동작을 하려면 당연히 여러 태스크, 멀티태스킹이 굉장히 잘 돼야 되죠. 챗GPT가 그렇듯이.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모델이지만 이제 서비스로 간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좀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예전에는 뭐 AI 모델 잘 만든다 하면 아이 뭐 AI 모델 잘 만들어서 어디다 써 그냥 서비스가 좋아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챗GPT 모델 하나거든요. 잘 되죠. 그래서 점점 이제 모델 하나가 서비스처럼 간주되는 건 뭐 저희 같은 기술 회사한테는 굉장히 이제 좋은 환경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LLM이 워낙 GPU를 많이 먹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이 하드웨어나 이제 플랫폼 같은 영역에 있어서 막대한 투자나 경험, 기술들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은 워낙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많은 회사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좀 이쪽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낙 LLM이 멀티태스킹을 잘하다 보니까 현재 분위기를 보면 이 LLM 기반으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 말은 이제 LLM 하나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LLM 챗GPT API를 가져다 오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뭔가 덧붙여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구성해서 막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LLM API 기반의 수많은 서비스들이 현재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뭐 클로백스도 잘 되니까 클로백스 기반으로 뭘 붙여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LLM API는 우리 내재화된 기술이 아니라면 갖다 쓰는 입장이라면 그럼 우리 서비스도 뭔가 차별화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장문을 도와주는 서비스 하면 다들 챗GPT가 이제 LLM이 장문 잘하는 거 아니까 그럼 장문 서비스는 뭐 또 나온다면 별 차별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차별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특정 사이즈 이상의 LLM이 되면은 그 창발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태스크도 잘해?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LLM을 만들 때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기존의 자연어 처리 관점에서 평가를 많이 했었어요. 요약 잘해, 번역 잘해, 뭐 인텐트 클래시피케이션 잘해. 그럼 이거는 이미 예전부터 학계에서 정의돼 있던 자연어 처리 태스크들이죠. 그 태스크들을 잘하나 평가를 했는데 챗GPT가 오픈되고 사람들이 막 쓰잖아요. 뭐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니까 이런 것도 잘해?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 디스커버링이라고 해요. 얘가 뭘 잘할지 만드는 사람도 몰라요. 아마 클로백스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이들 써보시면 그런 것들이 막 발견될 거예요. 오, 이런 것도 잘하네. 이런 게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알게 되면 그 기반으로 서비스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차별화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건 못하네?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 잘할 것 같았는데 이걸 시켜봤더니 기존 기술보다 못하네. 그러니까 약간 AGI처럼 생각해서 막 써보시는데 기존에도 원래 하던 태스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 태스크는 못하네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화가 된다는 맥락에 있어서 이런 서비스들이 채팅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많이 구현이 되죠. 태칭이 된다는 건 UX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과연 LLM한테 어떤 태스크를 요청을 할 때 채팅이 가장 편한 인터페이스일까라고 하면은 아마 태스크별로도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는 그 LLM API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서비스들은 다 이제 채팅 기반으로 구현이 편하니까 그리고 그게 이전과 다르게 큰 다른 경험을 유저한테 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채팅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그 LLM 중심으로 이제 뭔가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조금 기술단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현재는 어떤 분위기인 것 같냐면 이제 LLM 기반의 서비스를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채팅 인터페이스 기본으로 쓰고요. 메인 요소는 LLM API든 LLM이 있죠. LLM API가 있는데 써보다 보니까 단점들이 막 드러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최신 정보 연동이 안 된다든지
할루시네이션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건 못하네라는 것들이 막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LLM 외에 툴들이 막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그 플러그인 생태계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클로버엑스에서도 비슷한 걸 이제 출시를 하셨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최신 데이터를 위해서 뭐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라던가 잘 못하는 거는 잘하는 API를 가져다 쓰면 되니까 API들이 붙는다거나 혹은 그냥 아예 다른 서비스랑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LLM이 나타나는 단점들을 극복하려는 시도들로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구현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은 지금 설명 들으시면 다들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다들 개발자들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를 다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개발하는 입장에서 어떤 작업이 많게 되냐면 챗GPT, LLM API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채팅 인터페이스 있고 다른 툴들을 연동을 해야 돼. 이건 명확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위한 어떤 코딩 작업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서비스 빌더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LLM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현을 할 때 우리 거 오픈소스 가져다 쓰면 API 연동이나 채팅 인터페이스 쉽게 갖다 붙일 수 있어. 이러면 쓸만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구현을 해서 공개를 하기 시작했고 3월 말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토GPT, 랭체인, 베이비 AGI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토GPT가 제일 현재로서는 인기가 많은데 이게 왜 인기가 많냐면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LLM 이전에는 다수 사람이 수개월 걸려야 만들어졌던 프로토타입이 오토GPT를 썼더니 혼자 30분 만에 만든다 이러니까 진짜? 다들 나도 해볼래? 라고 막 엄청 달려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기냐면 그 오토GPT나 파이토치 이런 거 다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고 오픈소스는 대부분 GitHub를 통해서 공유가 되는데 인기의 척도는 좋아요 숫자예요. 그럼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AI 개발자가 모두 다 쓰는 오픈소스거든요. 그 좋아요 숫자가 7만 개인데 한 6년 걸렸어요. 나온 지 6년쯤 됐는데 오토GPT는 3월 말에 출시됐으니까 이제 한 5개월쯤 됐는데 벌써 2배가 넘어갔죠. 숫자가. 좋아요 숫자가. 이게 굉장히 빠르기도 한데 사실 이 좋아요를 누르는 풀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파이토치는 AI 개발자가 눌렀다면 오토GPT는 AI 개발자 플러스 소프트웨어 개발자. 서비스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LLM 몰라도 되죠. 엮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좋아요를 누르고 가져다 쓰고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요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글로벌하게 지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오토GPT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오토GPT 내부에서 이 LLM API를 쓰고 있어요. 그 오토GPT 내부에서. 오토GPT 그 내부에서 LLM API를 쓸 때 역할을 3개를 나눠서 쓰고 있어요. 역할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뭐 이거는 선택할 수 있지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챗GPT를 3번 쓴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역할을 명확하게 구별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쓰는 용처를 보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자연어 처리 용처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뭘 하고 있냐면 여기 보시면 태스크 크리에이션 에이전트죠. 이게 뭐냐면 오토GPT를 어떻게 쓰시냐면 뭐 예를 들면 강원도 2박 3일 여행 코스 짜줘.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오토GPT가 알아서 여행 코스 짜줘서 보고서를 딱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뭔가를 얘가 막 하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 뭘 해야지를 지가 스스로 생각을 해요. 태스크 크리에이션이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순서로 어떤 일을 해야 돼를 LLM API가 뱉어내요. 목표를 던져주고 실제로 프롬프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강원도 2박 3일 여행 짜줘.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수행해야 돼? 하면 답변이 나오겠죠? 1번 검색으로 강릉 여행 추천이라 쳐. 2번 그 결과를 받아서 뭘 해. 이런 태스크 크리에이션을 굉장히 잘합니다. LLM이. 그 사이즈가 꽤 크게 돼버리면 이 태스크 크리에이션을 굉장히 잘해요. 그 다음 태스크들이 만약에 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줘 라고 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왜 그 우선순위인지 설명도 굉장히 잘해요. 태스크 그 우선순위 정하는 에이전트. 그 다음에 실제 수행. 이거 수행은 뭐냐면 그럼 검색해 라고 했을 때
그 검색 API를 호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호출할 때 그 아규먼트 값, 입력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가 자동으로 만들어내요. 그러면 강원도 여행 추천 뭐 이렇게 키워드 넣고 뭐 했고 그냥 진짜 API 호출 명령어를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LLM이 코딩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코딩 잘한다는 건 그런 아규먼트 값 채우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요거 세 개 들어보시면 기존 NLP 태스크랑 약간 느낌이 다르죠.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LLM을 실제 잘 쓰는 쪽을 보면은 자연어 처리 외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모습이 그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앞으로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후내년에 어떻게 될지 내년 하반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근 1년 내에는 뭐 이런 그림의 얘기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회사의 생각이에요. 뭐냐면 앞단에 다이얼로그 매니저가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에 여기 그러니까 채팅 인터페이스가 있고 제일 앞에서 뭔가를 수행하는 LLM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작은 사이즈의 LLM. 그리고 그 뒤에 단에 보면은 큰 스케일의 LLM들이 있죠. 뭐 클로버X, 뭐 챗GPT 등등등.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API 앱 뭐 이런 게 있고 또 스몰 스케일 LLM들이 또 여러 개가 있다고 뒤에 이렇게 있고 앞에서 뭔가 조율을 하는 다이얼로그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왜 이 생각을 했냐면 그 다이얼로그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채팅은 합니다. 안녕 하면 안녕 이렇게 하면 되죠. 안녕 하는데 그래 안녕 해서 그 비싼 GPT-4 API를 때려서 비용을 날릴 필요 없죠. 가벼운 대화면 그냥 앞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용 효율 측면에서 뭔가 가벼운 대화들은 하면 되죠. 앞에서 뭔가 이거는 고도의 지능이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면 뒤에 보내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태스크 관리를 지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거예요. 태스크 관리. 이쪽 LLM 보내야지. 이 API 호출해야지. 이쪽 스몰 스케일 LLM을 보내야지. 뭐 이런 태스크 매니징을 자기가 대화를 하면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챗GPT 같으면 계산을 잘 못하거든요. 단순 수학 계산도 조금 어려워요. 그럼 쭉 대화를 하다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그러면 계산 API를 때리면 되죠. 그러면 자기가 다이얼로그 매니저가 답변을 하다가 이건 계산을 해야 돼? 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계산 API를 때려서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를 답변에 끼워 넣어서 답변을 이어가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태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채팅 인터페이스다 보니까 사람이 기대하는 건 나의 대화 내역을 기억하길 바라죠. 그래서 예전에 대화했던 내역을 바탕으로 나에게 최적화된 결과를 뿌려주길 바래요. 채팅 인터페이스는 왜냐하면 검색 화면과 다르게 몇백 개를 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개인화 퍼스널라이제이션 리절트를 뿌려주는 것까지 감당해주면 굉장히 이상적인 다이얼로그 매니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이제 회사 쪽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난 쪽에서 말씀드렸던 그 조금 작은 사이즈의 그 스몰 LLM들 보통 100빌리언 이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0빌리언 이하의 어떤 SLLM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이즈가 작으면 당연히 사용처를 한정을 해야 성능이 비슷하거나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한정을 할래가 이슈일 거예요. 예를 들면 도메인으로 한정할 수 있죠. 병원 도메인에서만 쓸래. 근데 태스크는 범용.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태스크를 한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생각에는 일단 태스크 오리엔티드 된 것들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언제 그럼 이걸 구울 때 좋냐라고 하면은 뭔가 발화가 많아. 그러니까 발화가 많다는 게 그 역할을 요구하는 발화들이 사용자가 많아요. 그 고객이 쓰실 때. 근데 이 발화가 많으면 이제 이거용으로 좀 작은 모델을 구워 놓으면 서빙 비용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용 절감 측면에서 특정 발화가 많다면 예를 들면 뭔가 계산하는 일이 많아. 그러면 그 계산하는 용도로만 이제 스몰 스케일 LLM을 구워 놓으면 비용이 우선 싸잖아요. 매번 GPT-4에 던지는 것보다 여기에 보내는 게 아마 한 100분의 1 정도 싸다면은 훨씬 비용 절감이 있겠죠. 물론 여기에 보내야 돼라는 판단을 얘가 잘 해줘야 되겠지만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막 쓰다 보면 특정 태스크는 못하는 게 발견되고 있다고 했죠. 그럼 그 태스크는 근데 우리 사용 시나리오에서는 잘해야 돼. 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태스크에 대해서 성능을 올려야 되니까 그 태스크에 맞춘 스몰 LLM을 구워서 성능 고도화를 꾀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말인 즉슨 사용자는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막 던질 거예요. 이미 너무 챗GPT 익숙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뭐 고객사 만나면 GPT-4 안 되는 걸 다 들이미세요. 이것도 돼요. 이렇게 들이미세요. 너무 눈높이가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뒤에는 뭔지는 관심 없으세요. 근데 거의 AGI처럼 얘가 동작하기를 이미 기대하시잖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LLM 하나로 될 거냐 하면 뭔가 아닌 것 같죠.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여러 도구들의 연합체인 약간 집단지성 형태로 구현되는 게 한 1년 내의 모습이지 않을까. 뭐 갑자기 챗GPT 같은 게 뭔가 띡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런 큰 기술 변화가 없는 이상 그냥 집단지성 형태로 구현을 해야 고객의 아주 깊은 그 고객의 아주 그 디테일한 요구사항들이 충족되는 고품질의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게 저희 생각만은 아니고요. 뭐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에서 저번 달에 나온 논문인데 대화 기반으로 유튜브 컨텐츠 추천하는 시스템을 짠 거예요. 그럼 여기가 LLM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다이얼로그 매니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고 다이얼로그 매니저 하다가 유튜브 컨텐츠 추천해줘 하는 순간 API를 호출을 하는데 추천 엔진을 호출을 해요. 추천 엔진은 왜 LLM이 아니냐? 저희가 추천 기술도 하고 있거든요. 추천, 챗 GPT-4를 써도 추천은 많이 못해요. 성능이 한 10분의 1 이하예요. 생각해보시면 그 기존 추천 엔진들이 그 사용자 로그 기반이잖아요. 뭐 아이디 몇 번이 뭐 클릭했고 뭐 이런 아이디 기반으로 뭔가 돌아가는데 그거를 그대로 넣어줬을 때는 프리딕션을 굉장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기존 추천 엔진을 쓴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탑3 뭐 이렇게 뱉어내는 게 아니라 한 100개, 200개 정도 캔디데이트를 뽑아내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 탑3를 고르는데 그 고르는 역할을 LLM이 하는 거죠. 랭킹을 매기는 걸. 이때 사용되는 게 이전의 사용자와 대화했던 내역이 들어갑니다. 기억을 해서 프롬프트에 넣어서 랭킹을 매겨서 그리고 왜 이걸 추천했는지도 설명을 해줘요. 네가 저번에 이걸 좋아했잖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마지막 LLM은 그 유저에 대한 성향을 좀 잘 파악해야 되니까 유저 쪽 유저가 어떤 성향인지 약간 페르소나처럼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LLM 해서 딱 역할 이렇게 제가 태스크 오리엔티드로 3개를 구워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각각 7빌리언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게 이제 구글에서 나왔으니까 뭐 이런 식의 접근이 이제 점점 많아질 거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얘기고요. 그래서 뭐 기회인 이유는 그 저희는 이제 프라이빗 LLM을 조금 보고 있는데 프라이빗 LLM이라고 하면 이제 약간 사이즈가 작은 거 그리고 사이즈가 작다는 건 학습이나 서빙 비용이 있어서 합리적인 거고 나만의 데이터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프라이빗 LLM이 된다는 건 뭐 온프렘도 당연히 사용 가능할 거고 클라우드도 사용 가능할 거고요. 근데 저희 회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2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하나의 LLM으로 그 충분히 다 커버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특히 문장 생성 굉장히 잘하니까 뭐 다른 도구 필요 없어요. 그냥 LLM 하나만으로 충분한데 고객이 진짜 풀고 싶은 그 회사에서 중요한 문제들은 이 하나로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그 말은 아까 여러 개의 툴들을 조합을 해서 기존에 본인들이 들고 있던 시스템, 레거시도 다 연동을 해서 이미 뭐 잘 쓰고 있던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연동을 해서 풀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LLM을 쪼물딱쪼물딱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터페이스도 바꾸고 이렇게도 맞춰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느냐 이게 이슈죠. 근데 프라이빗 LLM은 사이즈가 작고 뭐 저희가 컨트롤하든 아니면 기술을 오픈해서 고객이 컨트롤하든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결국 그러니까 LLM 자체의 성능보다 결국 고객이 풀고 싶어하는 그 유스 케이스의 엔드-투-엔드 품질 관점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통제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그 이유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럼 줄였을 때 성능이 나올까? 이게 이슈잖아요. 그러면 뭐 저희가 했던 게 리더보드 1등 찍은 게 챗GPT보다는 성능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거 4가지 태스크로 한정하긴 했어요. 근데 그 4가지 태스크도 대충 정한 건 아니고 이거 허깅페이스 최근에 6조 밸류로 이제 그 투자가 끝났는데 여기도 공신력 있는 데니까 대충 평가하진 않았죠. 그래서 LLM이 보통 부족하다고 하는 뭐 리즈닝, 커먼센스,
뭐 헐루시네이션 이 측면에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이제 네 가지 측면에서 한정을 할 때, 태스크를 한정할 때 저희께 뭐 성능이 좋았던 거고요. 근데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자연어 입력을 C콜로 바꾸는 거 이런 거 기업에서 엄청 요구사항이 많거든요. 그 태스크로 한정했더니 12빌리언이 챗GPT보다 좋더라. 뭐 이런 거 나왔고 코드는 어제 기사였는데 30빌리언 라마2 파인튜닝 했더니 GPT-4보다 좋더라. 그럼 코딩용으로만 쓸 거야 라고 하면은 뭐 30빌리언 괜찮죠? 그 다음에 뭐 요약만 엄청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또 70빌리언 부었더니 뭐 요약 챗GPT보다는 잘하네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태스크 아니고 그냥 산업 도메인을 한정하면 메디컬 도메인 한정은 한 33빌리언이면 의사고시 패스한애보다는 잘하더라. 뭐 이런 결과들이 검증은 해봐야겠지만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를 해보고 있는데 여기도 오픈 소스 LLM은 전 세계 모든 인력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제 클로즈드 챗GPT 만들 때는 챗GPT 오픈 AI 인력만 하고 있겠죠. 근데 오픈 소스는 다 같이 달라붙어 있다 보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러면 저희가 막 해봤을 때 이리저리 해봤을 때 최근 성능을 보면은 동일 성능 보장하는데 5개월 만에 벌써 10분의 1 다운사이징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가 한 65빌리언이 나왔던 수치가 지금은 7빌리언으로 나와요. 그러면 1년 뒤면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엄청 발전 속도가 빠르다. 오픈 LLM 쪽은. 네, 그렇게 했고 뭐 비용 절감은 당연히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건 너무 뻔한 얘기고요. 이렇게 길게 뭔가 있어 보이게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미래를 모르겠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제 모를 때는 사실 뭐 저희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미래를 생각하고 그냥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더 편하죠. 예,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도 스타트업으로서 또 이런 시장을 노리고 있는 회사로서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